여보, 큰애 결혼 신혼집이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눈치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것 같던데. 걔네들이 무슨 모아놓은 돈이 있겠어요? 결혼을 앞둔 큰딸의 신혼집 마련 자금을 보태주자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들 안 도와주고 싶겠어. 큰애 자금 보태주려면 우린 노후도 막막해. 그냥 지들이 대출받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애들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차차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아냐. 우리는 나 이제 은퇴하고 나면 돈을 어떻게 여기서 더 벌 수 있겠어.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야. 남편의 말에 아내는 시름이 깊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아내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월급쟁이들이 대출받아 빚 갚느라 돈이나 모으겠어요? 요새 부모들이 다들 신혼집 정도는 보태준다고들 하는데, 우리도 조금이라도 보태줍시다. 아니, 그럼 우리는 다 늙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큰애 도와주면 나중에 둘째는 그럼 어쩌려고 그래. 2명 다 도와주다가 우리 다 거덜나게 생겼어. 키워주고 가르쳤으면 이제 알아서들 살아야지. 언제까지 돈을 갖다 바칠 생각이야.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답답함만 쌓여갔습니다. 자식 부양, 어디까지 하는 것이 부모의 몫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녀를 부양하는 문제로 마찰을 빚는 중년 부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들은 아낌없는 투자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 되라고 무엇이라도 해주려고 하지요. 다 커서 어른이 되면 알아서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가 다 커서 어른이 된 후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려서는 돈이 들어봤자 교육비 정도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규모가 큰 투자를 요구하기도 하지요. 차를 사달라, 집을 사달라, 혹은 유학비를 대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연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노후 문제를 놓고 각자의 다른 생각 때문에 마찰을 빚는 부부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과연 서로 타협할 수 있을지, 노후 대비를 잘할 수 있을지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혜란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애 둘을 키웠습니다. 이제 큰애는 취업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둘째는 아직 구직 중입니다. 애들 둘 다 학군지인 목동에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요새는 다들 자녀 교육에 열심이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부족한 게 없게 해주려고 물심양면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나 유학 같은 걸 보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학군지에서 공부 뒤처짐 없이 서포트 해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애들 가르치고 키우는 데에 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저희 앞으로 집 한 채 하고 대출받아 산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애들 아빠 퇴직하면 퇴직금도 나올 거고요. 저는 그리 쪼들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애들 아빠는 우리 노후가 길다고 노후 자금을 반드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퇴직금도 나올 텐데 왜 저렇게 돈 걱정을 미리 하는지 말이에요. 아내인 혜란 씨는 남편이 돈 걱정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혜란 씨는 평소에도 남편과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마찰이 자주 있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쪼잔한 사람은 아니지만 늘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애들 교육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불만이 평소에도 많았죠. 그런데 애들 아빠가
요즘 다른 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요새 자식한테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들 학원 몇 개씩은 다 다니잖아요. 공부만 하나요? 체력이 되어야 하니 운동도 시켜야죠. 힘들어하는 과목이 있으면 학원 가지고 안 되니까 과외도 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애들은 구멍이 나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집도 다들 그렇게 하는데 애들 아빠는 평소에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우겨서 어떻게든 애들한테 아낌없이 다 해주긴 했어요. 그게 제 뿌듯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들 좋은 대학 나오고 큰 애는 직장도 잘 잡았잖아요. 둘째만 취업하면 되는데 둘째는 성격이 느긋해서 그런지 아직 소식이 없네요. 아이들에게 투자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혜란 씨.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으면 남편도 그 생각에 동의할 것 같은데 왜 남편은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혜란의 남편 이성호라고 합니다.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요. 저라고 왜 요즘 트렌드를 모르겠습니까? 요새 자식들한테 다 투자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걸 저도 잘 알죠.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좀 상식적으로 하자는 뜻이지요. 우리 큰애가 몇 개 학원을 다녔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미술, 영어, 수학, 한문, 논술, 무슨 과학실험 학원까지 제가 일일이 다 기억도 못합니다. 거기에 체력 키워준다고 또 운동도 많이 했죠. 발레, 수영, 태권도, 테니스를 몇 년씩 했었고, 성적 처지면 안 된다고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이 있으면 과외를 구해서 붙이더라고요. 어떨 땐 애가 저보다 집에 더 늦게 오는 거예요. 저도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집에 가면 거의 밤 10시가 넘었는데 큰애가 학원에서 안 오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땐 거의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죠. 아주 어렸을 때나 애 얼굴을 보고 살았지. 중고등학교 보내면서는 애가 늘 저보다 더 바쁜 거예요. 대체 자식을 키우는 건지 무슨 국가대표 선수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이 아니고 무슨 선수촌 같더라고요. 면회도 안 되고 맨날 애가 훈련하듯 공부만 하잖아요. 이게 가족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학 좀 못 가면 어떤가요? 지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만족할 수도 있을 텐데 집사람이 욕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애들을 키우니 벌써 들어간 돈이 몇 억은 될 겁니다. 하도 학원을 많이 보내니까 제 월급 가지고도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애들 수험생이었을 때는 과외비 번다고 아내가 알바까지 뛰더라고요. 그 정성을 보고 제가 더 이상 반대는 못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있어요. 자식한테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그때 배운 거 애들이 기억도 못해요. 피아노, 테니스? 지금 치기나 할까요? 다 돈 낭비죠. 아내하고 싸우기 싫어서 참은 것뿐이지. 솔직히 저는 분별 없는 투자였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돈 적금 들어놓고 애 컸을 때 현찰로 주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확연히 다른 남편 성호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교육비 지출이 분별 없는 투자였다는 남편의 후회를 혜란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별 없는 투자라뇨. 어려서 배운 것은 다 아이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끼치죠. 우리 남편이 사고가 이렇게 단순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도 전 불만은 없습니다. 저희가 툴툴대도 결국에는 다 하게 해줬으니까요. 그 정도 불만은 제가 감수하죠. 그래도 이만큼 애들이 잘 됐으니 저는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참 어리석죠. 기왕 돈 썼으면 의미 있는 일로 여기는 편이 낫지. 굳이 후회할 말을 뭐하러 합니까? 다 지난 일을요.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 힘든 문제가 있어요. 우리 큰딸 결혼 때문에요.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데 남편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큰딸의 결혼 때문에 남편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혜란 씨는 어떻게든 남편과 타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딸 회사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전세는 요새 하도 불안해서요. 20평대 아파트는 가격이 좀 싼 편이니까요. 작은 거라도 하나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몇 천만 원이라도 보태주면 아무래도 결혼해서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데도 안 해주려고 하니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혜란 씨는 딸의 결혼 신혼집에 돈을 보태주고 싶어 전전긍긍했습니다. 성호 씨는 돈이 없지도 않은데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돈이 지금은 있지만 곧 없어질 예정이니 제가 이러는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도 빨리 죽지도 못하는 시대잖아요. 좋든 싫든 이제 오래 살게 될 텐데 은퇴하고 나면 뭐 먹고 삽니까? 앞으로 최소한 3, 4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프고 병들면 그 치료비는 또 다 어떻게 합니까? 간병인도 필요할 수 있겠죠.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집사람은 돈이 무슨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동안은 제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재테크를 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산 거죠. 은퇴 후 그런 것도 못하게 되면 있는 돈으로 버텨야 하는데 아직도 애들한테 갖다 줄 생각만 합니다. 저것도 버릇이라면 버릇이에요. 맨날 애들한테 해줘 버릇하니 아직까지도 뭐 해주는 것만이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모라면 애가 스스로 자립하게 해줘야죠. 자꾸 해주니까 애들도 바라게 되잖아요. 자신의 노후 대책은 생각도 안 하고 하늘에서 뚝 대책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나 봐요. 여태 남편이 벌어왔으니 아내는 그런 고민이 없는 거죠. 애한테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투자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다 큰 자녀보다는 이제 부부의 노후가 걱정이라는 성호 씨. 성호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키웠는데 아직도 애들을 보면 과연 얘네들이 내가 노인이 됐을 때 감당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쟤네들은 우리 때와 달라서 애들이 아주 나약해요. 우리 세대는 어떻게든 부모도 모시고 자식도 키웠죠. 허리띠를 졸라매도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요. 자기 앞가림도 하기 바쁜 애들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쟤네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다 같이 죽자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그 꼴은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자식한테 박하게 보이더라도 노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선물 아닙니까? 지들도 부모 노후 뒤치다꺼리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부모 노후 문제로 자식끼리 싸우게 만들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느니 그냥 지금 좀 자식한테 돈 안 준다고 서운하게 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나요?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호 씨였습니다. 아내인 혜란 씨는 어떨까요? 저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한테 노후를 의지할 수는 없겠죠.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쁜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짐까지 지우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의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애들 집 사고 뭐하고 하는 데에 돈을 보태주면요. 나중에 부모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애들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돈을 주자는 건 아니지만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가족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절대 의지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생각이 저는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애들이 부모를 원할 때 도와주고 부모가 자식 도움이 필요하면 또 받기도 하고
저는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과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지요. 어떻게 남남처럼 선을 긋고 그렇게 자기 먹고 살 걱정만 하나요? 인생 사는 재미도 없고 자식들한테는 인심도 잃겠죠. 딸 결혼할 때 못 보태줘 보세요. 평생 딸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힘들어도 한번 도와준다면 딸애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부모의 감사함을 모를 아이가 아니니까 당연히 평생 고맙다 생각할 겁니다. 그럼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겠죠. 남편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니 힘들 땐 서로 돕는 것이라는 아내 혜란 씨. 부부의 생각은 이처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서로 타협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베풀면 자식들이 그 고마움을 알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날 것 같네요. 이미 그 실험은 실패했거든요. 큰 딸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인 둘째 놈이 아직도 취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투자를 했으니 어떻게 대학은 잘 갔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취업을 도통 안 하는 거예요. 졸업하고 그럭저럭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 한 1년 다니더니 이유 없이 회사를 때려치더라고요. 더 좋은 회사에 가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죠. 자기 대학 동문들은 더 좋은 곳에 들어갔다나요. 그러더니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굳이 활동은 하는 거냐고 잔소리라도 좀 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평생지 뒷바라지 한 부모한테 감사함을 아는 태도라고 볼 수도 없는 행동 아닙니까? 눈만 엄청나게 높아져서 시시한 회사는 지성에 안 차는 모양이에요. 벌써 놀고 있는지 1년이 넘어가요. 더 놀면 구직 활동에 불리할 텐데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녀석이 부모의 감사함을 알고 노후에 우릴 도와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싹이 노래도 아주 센 노란 놈이에요. 둘째 아들의 태만한 모습에 신뢰를 잃었다는 성호 씨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아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 둘째가 대학 간판에 비해 좋은 직장을 아직 잡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친구들은 다 내노라 하는 좋은 곳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 처지는 일자리가 성에 차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걸 나쁘게만 볼 수 있나요? 저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 가장 속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애들 아빠가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게 아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백을 써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취직을 시켜달라고 했나요? 어쨌든 자기 힘으로 뭐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저러고 있는 것을 아이 탓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힘들 때 곁에서 힘을 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 아닌가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구박하고 아이를 몰아세우는 것이 부모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가 누굴 믿고 의지하겠어요? 지도 힘드니까 집에서 짜증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 자극을 안 하고 내버려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러다가 기회가 오면 잘하겠죠. 그렇다고 평생 부모 곁에서 살 생각은 아닐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니까요. 아들의 힘든 상황을 부모로서 함께 도우며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혜란 씨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입장을 헤아려 줄 마음은 없는 것일까요? 구직 활동이 힘들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스트레스를 부모에게 전가하거나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좋은 대학 나오도록 뒷바라지 해준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지를 가르치고 키운 죄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지가 잘 안 풀린다고 심통을 부리고
히스테리를 부린다면 그건 부모를 그냥 호구로 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내는 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해를 할 사람입니다. 누굴 때리고 오면 화가 났겠지. 돈을 뺏으면 갖고 싶은 게 있었나 보지. 아마 이럴걸요? 어떻게든 자기 자식을 감싸고 품어주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어머니죠. 다만 그 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자식은 다 키웠으면 이제 남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제 철학입니다. 보세요. 다 큰 자식을 아직도 저렇게 코올리개처럼 감싸돌고 있으니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일만 남았어요. 부모에게 감사한 줄도 모르잖아요. 눈높이에 안 맞는 직장이라도 다니게 자꾸 푸시를 해서 빨리 내쫓아야지. 저렇게 냅두다가는 조만간에 못 볼 꼴을 보게 될 것 같아 그게 걱정입니다. 아내가 마음이 여리고 자식이라면 뭐든 다 해주려는 사람이라 이럴 땐 저도 힘드네요. 아들 녀석이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제가 벼르고 있거든요. 또 그런다면 어떻게든 내쫓을 생각인데 아내가 또 중간에서 막으면 죽도 밥도 안 될까봐 저도 고민이 됩니다. 성호 씨는 두 자녀의 뒷바라지를 이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 생각에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부모로서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란 씨는 자식들과 멀어지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혜란 씨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식을 감싸돌게 된 것일까요? 남편은 자꾸 아이들이 이제 다 컸으니 남이라고 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서운해요. 사실 저는 애들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처음 걸음마 뗐을 때, 날 엄마라 불렀을 때, 달려와 안겼을 때가 떠올라요. 아이들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순간에 제가 함께 있었어요. 다 컸어도 저는 여전히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전 그 자리에 있어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것이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어떻게 남처럼 대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혜란 씨는 자식과 멀어질 마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결국 성호 씨 결심을 했습니다. 정큰의 신혼집에 돈을 보태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자고. 건물 팔아서 현금 줄 테니까 우리 노후의 생활비를 대라고 해. 지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지. 다 늙어서 돈 없어서 집 팔고 집도 절도 없이 불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는 없잖아. 결국 부부는 딸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했지요. 내가 언제 신혼집에 돈 보태달라고 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무슨 엄마 아빠 노후 문제까지 지금 고민을 하라고 그래. 걱정 마세요. 우리 신혼집은 우리가 대출받아서 해결할 거니까요. 딸은 이렇게 말했고 그렇게 신혼집 문제는 더 이상 부부의 고민거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을 듣고 보니 막상 서운했던 건 혜란 씨였어요.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좀 이상하게 서운하더라고요. 분명히 그전에는 은연중에 엄마 아빠가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도와주자고까지 했던 건데 갑자기 지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는 소리를 들으니까 얘가 정말 부모 다 늙으면 노후 책임지기 싫어서 이러나 싶은 게 갑자기 자식이 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노후 이야기 나오니까 벌써 그런 이야기 한다고 펄쩍 뛰는 걸 보니 갑자기 왜 정내미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막상 부모가 나이 들어 아프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하면 설마 자식된 도리로 모른 척 하지 않겠지요. 내가 너무 자식한테 기대가 컸었나 싶은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우리 남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자식을 이제 남이다 생각하는 편이 속이 편할 것 같네요. 혜란 씨는 씁쓸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도움을 주면서 자식 곁에서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혜란 씨였지만 막상 자식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변화는 혜란 씨가 아들인 둘째를 대하는 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얘, 넌 언제까지 놀고 먹기만 할 거니? 다 큰 성인이면 알바를 해서 생활비라도 내놓아야지. 엄마가 다 큰 어른인 너를 먹여 살려야 하니? 취업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서 가만히 집에서 주는 밥만 얻어먹고 놀고 먹는 아들이 갑자기 꼴보기 싫어진 혜란 씨.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매일 놀고 먹어도 짠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딸도 결국 지가 먼저인데 아들은 오죽하겠나 싶으니까 갑자기 빨리 내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모로서 해줄 건 이미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가르쳤으면 이제 앞가림 정도는 해야 도리 아닐까요? 제가 애들 곁에 오래 있고 싶은 욕심에 아이들한테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꾸 도움을 주고 나한테 자식이 의지하게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자식하고 오래도록 가까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후에 쟤네들이 내 기대만큼 신경을 써줄지 이제 확신할 수가 없네요. 내가 잘하면 애들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 알고 나니 자식에게 모두 투자하는 것이 정말 도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모의 노후 문제로 안색이 바뀐 딸을 대하고 자식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한 혜란 씨. 이런 혜란 씨의 변화에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빠는 평소에도 자식들한테 돈 쓰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엄마는 늘 뭔가 더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아빠한테는 그래서 저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빠는 퍼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자식들한테 기대려고 하지도 않으시니까요. 사실 그래서 엄마보다 아빠가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혼집 마련에 부담을 느낀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저하고 신랑 될 사람하고 대출 받으면 충분해요. 다만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집을 많이들 해주시는 걸 보고 잠깐 마음이 혹하긴 했어요. 혹시나 하고 여쭤보긴 했는데 어머니가 집이라도 해주셨으면 저한테 많이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셨겠죠. 그걸 생각하면 차라리 아예 손 벌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저도 자유롭게 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지 계속 부모님 챙기고 부모님 삶 속에서 살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요. 갑자기 엄마가 알바라도 해서 생활비를 내라고 하셔서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야속하기도 하고요. 저는 평생 알바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깜깜했습니다. 친구들 보기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엄마한테 화를 내고 방에 처박혀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 따위로 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학까지 나왔는데 집에서 놀고 먹는 것이 저도 죄송하긴 해요. 아버지가 생활비 낼 거 아니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알바를 계속 하고 싶지는 않으니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취업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엄마가 삼시세끼 밥 차려주시고 돈 걱정 없는 부모님 집이 제일 편하죠.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해졌어요. 엄마도 더 이상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요. 최대한 빨리 집에서 독립할 생각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남편인 성호 씨 뜻대로 된 것 같네요. 성호 씨는 이런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만족하지요. 아내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금까지도 곁에서 자식들을 도우려고 하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만족하면서도 그 사람이 애들한테 서운하고 속상해할 걸 생각하면 안쓰럽죠. 집사람이 짝사랑이 심했죠. 애들은 이제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닌데 여전히 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품으려고만 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애들은 이제 부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애들 대학 가면서부터 애들이 독립하는 날만 기다렸는데
아내는 애들이 떠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신의 노후에 관심이 없는 거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정말 걱정이 됐던 것은 그거예요.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곁에 자식들 없이 노후를 둘이 보내야 하는데 아내가 전혀 마음의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내가 조금씩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로 노후 대비를 조금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애가 자기 힘으로 대출받아 결혼하고 둘째도 어떻게든 혼자 먹고 살 능력을 갖추면 사실 다 된 거죠.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더 여유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애들한테 돈 쓴 걸 다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아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또 애들이 이만큼이라도 된 거겠죠. 그러니 후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돈만 생각하면 아깝기도 하지만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부모에게 손 벌릴 거면 노후 책임지라고 하니 지 힘으로 빚을 얻을 테니 그건 싫다고 멀찌감치 도망가는 거 보세요. 이제 다 각자 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킨 부부는 지금부터 노후 대비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진 재산을 더 잃지 않도록 잘 방어하고 긴 시간 동안 돈 걱정하지 않도록 재무 계획을 세워 둘이 살아갈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부가 이렇게 자신들만을 위한 노후 설계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녀에게 어디까지 투자를 하셨나요? 지금도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거나 더 돈을 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노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젊은 시간만큼이나 노인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도 길어진 만큼 그 시간을 버틸 많은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노후 대비를 잘하려면 재산을 모으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 자식 부양과 노후 대비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각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후 대비를 세우셨다면 그 대비책도 알려주세요. 많은 이들의 지혜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